이정욱 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모든 재산, 친정 산소 근처 땅 한 필지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막내 아들 조준호에게 상속한다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4시 시골 장터는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옥은 트럭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내립니다. 허리가 구부정합니다. 60평생 같은 자세로 살아온 흔적입니다. 상자에서 비린내가 올라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오늘도 새벽 3시에 항구에서 떼어온 생선들입니다. 후, 한숨 같은 숨을 내쉽니다. 김이 새하얗게 피어오릅니다. 11월 초입,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정옥은 좌판을 펼칩니다. 파란 비닐을 깔고 얼음을 부숭부숭 깔아줍니다. 생선을 하나씩 올립니다. 비늘이 반짝입니다. 가격표를 꽂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한 동작입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이었지 뭐. 혼잣말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새벽 공기에 내뱉는 한숨 같은 말입니다. 정옥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20에 시집와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러 나가면 열흘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온전히 정옥의 몫이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장터에 나왔습니다. 생선을 팔아 쌀을 사고 학비를 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서 회사를 다닙니다. 딸은 부산에서 병원 간호사로 일합니다. 막내는 인근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모두 제 앞가림은 합니다. 정옥은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잘만 컸으면 됐지. 그게 정옥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하였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정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다시 장터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참 억세네, 저 사람. 정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 과일 파는 할아버지, 떡 장사 아저씨, 모두 정옥처럼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옥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해? 단골 할머니가 묻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금방 뜬 겁니다. 실해요. 정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말투는 정중합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붐빕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손님이 뜸해집니다. 정옥은 도시락을 꺼냅니다. 김치와 밥, 삶은 계란 하나. 간단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그랬습니다. 오후 2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서둘러 짐을 쌉니다. 정옥도 생선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잘 팔렸습니다. 고등어 2박스, 오징어 1박스가 다 나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네. 트럭에 짐을 싣습니다. 비가 옷을 적십니다. 괜찮습니다. 평생 비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칩니다. 창문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로또 1등 당첨, 이번 주 대박의 기회. 형광색 글씨가 번쩍입니다. 정옥은 걸음을 멈춥니다.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거스름돈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
마지막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간 돈입니다. 밑반찬 거리 사려고 했는데 정옥은 슈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산대 아가씨에게 물어봅니다. 저거 한 장 주세요. 네, 저거요. 로또 복권인가 하는 거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냥 5,000원어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오늘 운 좋으실 거예요. 젊은 점원 아가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옥도 웃습니다. 빈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로또를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허리, 무릎,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파스를 붙입니다. 매일 밤 반복하는 일입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정옥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항구로 가야 합니다. 생선을 떼어와야 합니다. 내일도 또 내일도 잠이 듭니다. 깊지 않습니다. 얕은 잠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 위한 잠입니다. 주머니 속 로또 용지는 그대로입니다. 구겨진 채로, 잊혀진 채로. 하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정옥의 삶을, 그리고 자식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새벽 장터에 나갑니다. 생선을 팔고 집에 돌아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터에서였습니다. 채소 파는 김 여사가 소리칩니다. 야, 정옥아, 뉴스 봤어? 미수령 1등 당첨자 있대. 정옥의 손이 멈춥니다. 뭐가요? 로또. 석 달 전 당첨자가 안 찾아갔대. 우리 동네 슈퍼에서 나왔다던데?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석 달 전, 비 오던 날, 5,000원. 정옥 씨, 괜찮아요? 떡 장수 아저씨가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옥은 웃습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집을 뒤집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가방을 털어냅니다. 없습니다. 로또 용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뒀더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장 보러 갔던 외투를 꺼냅니다.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손끝에 종이가 닿습니다. 구겨진 종이입니다. 펼칩니다. 로또입니다. 번호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에서 당첨 번호를 찾습니다. 하나씩 대조합니다. 7번. 맞습니다. 15번. 맞습니다. 23번. 맞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31번. 맞습니다. 38번. 맞습니다. 42번. 맞습니다. 어머나. 정옥은 주저앉습니다. 로또 용지를 꼭 쥡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쁜지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첨금은 18억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말할까요?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이 학원비가 부담이라 했습니다. 막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게가 힘들다는 건 압니다. 말하면 싸우겠지. 정옥은 압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형제가 남이 된다는 걸 평생 장터에서 봐왔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정옥은 중얼거립니다. 하늘이 잠시 맡긴 거야. 잘 써야 해. 결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다음 날 정옥은 은행에 갑니다. 로비에 앉아 기다립니다. 떨립니다.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묻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정장이 말끔합니다. 저기, 로또요. 네. 아, 당첨되셨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로또 용지를 내밉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합니다. 눈이 커집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 지점장이 나옵니다.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VIP실로 안내받습니다. 처음 앉아보는 가죽 소파입니다. 세금을 제하면 12억 7천만 원입니다. 정옥은 묻습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통장 말고요. 물론입니다.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옥은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일주일 후 정옥은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읍내 작은 부동산입니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땅 좀 사고 싶은데요. 어디쯤이요? 고살리요. 친정어머니 산소 있는데요. 남자가 지도를 펼칩니다. 아, 거긴 논밭밖에 없는데 개발도 안 되고 괜찮습니다. 조용한 데가 좋아서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4억. 남자가 놀랍니다. 정옥을 다시 봅니다. 4억이요? 네. 현금입니다. 며칠 후 계약이 성사됩니다. 친정어머니 산소에서 100m 떨어진 논 3,000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입니다. 정옥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듭니다. 소중히 접어넣습니다. 엄마 여기다 묻어둘게요. 산소에 절을 합니다. 오래 절을 합니다. 그 후로도 정옥은 장터에 나갑니다. 매일 새벽 똑같이 생선을 팔리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옥이 억대 부자라는 걸. 정옥 씨, 요즘도 고생이네. 별로요. 익숙해서요. 평생 생선만 팔아서 팔자가 그런가 봐. 뒤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정옥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합니다. 김 여사가 다가옵니다. 정옥아, 이제 좀 쉬지 그래. 자식들이 모셔야지. 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허리도 안 좋잖아. 일하는 게 좋아요. 바닷내가 좋거든요. 바닷내가 좋긴. 비린내지. 김 여사가 웃으며 가버립니다. 정옥은 생선을 정리합니다.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저 사람들 태도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정옥은 통장을 꺼내봅니다. 잔액 8억 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아들입니다. 엄마. 응, 준혁아. 갑자기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정옥의 손이 멈춥니다. 얼마? 1,000만 원만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없다. 네. 엄마도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그럼 어쩌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엄마가 됐어요. 됐어. 전화가 끊깁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쯤이야. 아니, 억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다 형제들이 싸울 거야. 정옥은 압니다. 돈의 무게를, 비밀의 무게를. 조금만 참자.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둥글고 환한 달입니다. 정옥은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올 겁니다. 정옥은 믿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견딜 겁니다. 생선 냄새 속에서 무시당하면서 외로워도 그게 정옥이 선택한 길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장터에 나갑니다.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차갑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갈라집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습니다. 생선을 만지려면 벗어야 하니까요. 예전엔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큽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혼잣말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은행 통장엔 여전히 8억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편히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쉬지 못합니다.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손을 움직여야 잠이 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느 날 오전 정옥은 생선을 손질합니다. 칼을 쥡니다. 고등어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물에 헹굽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집니다. 칼이 손가락을 스칩니다. 순간 피가 솟습니다. 아! 정옥은 손을 움켜쥡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흐릅니다. 떡 장수 아저씨가 달려옵니다. 정옥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병원 가봐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옥은 손수건으로 손을 감습니다. 피는 곧 멈춥니다.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도 이제 늙은 건가? 칼질 실수는 처음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옥은 자리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점심때 정옥은 슈퍼에 들립니다. 라면과 우유를 삽니다.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 옆 신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산리 일대 관광지 개발 확정. 정옥의 시선이 멈춥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고산리. 친정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정옥이 논을 산 그곳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3년 내 완공. 지역 경제 활성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산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된 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지도를 펼칩니다. 비교합니다. 맞습니다. 정옥이 산 땅, 정확히 개발구역 아닙니다. 하느님, 정옥은 주저앉습니다. 4억에 샀던 땅, 개발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10배? 100배?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일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친정어머니 산소 근처, 아무도 관심 없던 땅, 그 땅이 갑자기 엄마가 도와주신 건가? 눈물이 납니다.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 민지입니다. 엄마, 응, 다음 주 토요일. 엄마 생신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옥은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일을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밥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 바쁠 텐데. 괜찮아요. 준혁 오빠랑 준호도 부를게요. 가족들 모이는 거예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 갈게.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캘린더를 봅니다.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아이들을 만나는구나.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두렵습니다. 이번엔 말해야 하나? 땅 이야기를, 돈 이야기를,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며칠 후 정옥은 장터에서 김 여사를 만납니다. 정옥아, 신문 봤어? 네. 고살리 개발된대. 땅값 엄청 오르겠네. 그러게요. 우리 동네 박씨, 거기 땅 있다며? 대박 났겠다. 김 여사는 부러워합니다. 정옥은 가만히 듣습니다. 정옥이 넌 땅 하나 없지? 네. 평생 생선 팔아도 땅 한 평 사기 힘들지. 세상 참. 김 여사가 혀를 찹니다. 정옥은 웃습니다. 내가 그 땅 주인이라는 걸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그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옵니다. 정옥은 옷장을 뒤집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평소엔 작업복만 입었습니다. 생신에 입을 옷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10년 전에 산 검정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구겨져 있습니다. 다림질을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하얗습니다. 손은 거칠습니다. 늙었구나.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겠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갑니다. 가야 합니다. 자식들이 기다리니까요. 금요일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준혁은 사업이 어렵다 했습니다. 민지는 애들 학원비가 부담이라 했습니다. 준호는 괜찮다 하지만 가게가 힘든 건 압니다. 돈을 주면 좋아하겠지. 하지만 그 다음이 두렵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형은 얼마 받고 전 얼마 받아요? 땅은 누구 앞으로 해요?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정옥은 결심합니다. 내일은 그냥 생신만 즐기기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돈 이야기는 나중에. 훨씬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 그때 알려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정옥은 눈을 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옥은 일찍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래, 괜찮아. 자신에게 말합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선물로 과일을 삽니다.
딸네 집으로 출발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차창 밖을 봅니다. 풍경이 흘러갑니다. 논밭, 마을, 아파트.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불안합니다. 무언가 틀어질 것 같은 예감, 깨질 것 같은 느낌. 정옥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정옥의 생신을 향해, 그리고 정옥이 예상치 못한 순간을 향해. 민진의 집 거실입니다.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미역국, 잡채, 전, 갈비찜. 정성스럽습니다. 케이크도 있습니다. 초가 6개 꽂혀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달려 나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생신인데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거실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큰아들 준혁, 사위 상민, 막내 준호와 며느리 수진. 엄마, 준혁이 일어섭니다. 인사는 형식적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웃습니다. 유일하게 진심이 담긴 인사입니다. 정옥은 자리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조용합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립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미역국 맛있죠? 응, 맛있다. 제가 새벽부터 끓였어요. 고맙다. 짧은 대화입니다. 어색합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별일 없어? 장사는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익숙해. 또 침묵입니다. 준혁이 술잔을 듭니다. 소주를 따릅니다. 단숨에 들이킵니다. 형, 천천히 마셔. 민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준혁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케이크를 자릅니다. 초에 불을 붙입니다. 민지의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정옥은 미소 짓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소원 빌어요, 엄마. 정옥은 눈을 감습니다. 소원을 빕니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불을 붑니다. 아이들이 박수칩니다. 그 순간 준혁이 말합니다. 엄마,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가 멈춥니다. 무슨 말이니? 혼자 사시는 거요. 이젠 나이도 있으시고. 민지가 끼어듭니다.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준호도 말합니다. 저희가 모셔야죠. 정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괜찮아. 난 혼자도 잘 살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매일 새벽에 장터 나가고 생선 팔고. 그게 사는 거예요? 난 그게 좋아. 좋을 리가 없죠. 준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칩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립니다. 형님, 상민이 말립니다. 아니,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엄마가 왜 계속 그렇게 사세요? 나도 할 말 있어. 민지가 끼어듭니다. 엄마가 편히 사셔야죠. 우리 중 한 명이 모셔야 해요. 그래.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누가 모실 거예요? 침묵입니다. 준혁은 민지를 봅니다. 민지는 준호를 봅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모실게요. 너? 준혁이 되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넌 가게도 바쁘잖아. 괜찮아요. 형은 서울이시고 누나는 애들 키우시니까.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지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고맙네. 준호야. 그때 준혁이 말합니다. 좋아. 근데 준혁은 술잔을 비웁니다.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모두 얼어붙습니다. 뭐? 정욱이 되묻습니다. 유산이요. 엄마가 남기실 거. 준혁아. 민지가 놀라서 외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왜? 궁금하지 않아? 나만 궁금해? 준혁은 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뭐가 남아요? 생선 파는 좌판? 허름한지? 형님, 그만하세요. 상민이 말립니다.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준혁은 준호를 봅니다. 너 엄마 모신다며? 좋아. 그럼 유산도 내 몫이겠네? 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형, 저는 그런 생각. 거짓말하지 마. 다들 그런 생각하면서 왜 티를 안 내? 정욱은 떨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만해라. 정욱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엄마도 알아야죠. 현실을. 그만하라고. 정욱이 소리칩니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정욱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너희들, 그런 생각으로 날 보러 왔니? 엄마, 민지가 말합니다. 난 유산 같은 거 없어. 정욱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평생 생선 팔아서 너희 키웠어.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엄마, 그걸로 끝이야. 더 남은 건 없어. 준혁이 비웃습니다. 없긴요. 집이라도 있잖아요. 그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넌 내가 죽길 기다리니?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준혁도 소리칩니다. 정욱은 가방을 집어듭니다. 난 간다. 엄마. 준호가 일어섭니다. 가지 마세요. 형이 잘못했어요. 아니야. 정욱은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어. 엄마, 돈이 뭔지, 유산이 뭔지 그것만 가르쳤나 봐. 정욱의 눈물이 흐릅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재산인데 목이 메입니다.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정욱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엄마, 저 태워드릴게요. 수진이 따라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준호가 뒤따릅니다. 죄송해요. 형이 술을 마셔서. 준호야. 정욱은 아들을 봅니다. 막내를. 넌 엄마를 왜 모시려 했니? 엄마니까요. 돈 때문은 아니고. 준호는 당황합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당연하죠. 전 그런 생각. 정욱은 웃습니다. 슬픈 웃음입니다. 그래. 믿을게. 밖으로 나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차가운 겨울비입니다. 정욱은 그냥 걷습니다. 우산도 없이. 옷이 젖습니다. 머리가 젖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릅니다. 얼굴이 흥건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욱은 주저앉습니다. 하느님,
하늘을 봅니다.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대답은 없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정옥은 가방을 엽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안에 사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뻤는데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정옥도 웃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사진을 오래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정옥은 탑니다. 젖은 옷 그대로. 기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버스는 달립니다. 정옥은 창밖을 봅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유언장을 써야겠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누가 진짜 자식인지, 누가 엄마를 사랑했는지 하늘이 보고 있을 거야.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립니다. 정옥의 집으로, 정옥의 마지막 결심을 향해. 생일 다음 날 정옥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흰 종이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정옥은 천천히 글을 씁니다. 유언, 두 글자를 쓰는데 오래 걸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평생 장사만 했습니다. 글씨는 서툽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씁니다. 내가 떠나면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가 젖습니다. 닦고 다시 씁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전 내내 씁니다. 점심도 거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유언장이 완성됩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이제 됐다. 정옥은 깊게 숨을 쉽니다. 그 후로 정옥은 달라집니다. 장터엔 여전히 나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억지로가 아닙니다. 편안합니다. 생선을 팔며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정옥 씨, 오늘 표정 좋네요. 김 여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뭔가 달라 보여. 복 받을 상이야. 정옥은 웃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땅도 돈도. 하지만 그보다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진심이 있으면 그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고살리로 갑니다. 친정어머니 산소입니다. 정옥이 산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가 움직입니다.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마, 정옥은 산소 앞에 앉습니다. 제가 산 땅이에요. 엄마가 계신 곳 근처예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개발된대요. 돈이 많이 될 거래요. 정옥은 웃습니다. 근데요, 엄마. 전 그 돈이 필요 없어요. 눈물이 납니다. 따뜻한 눈물입니다.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주려고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은 오래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옥의 몸은 더 약해집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많이 쉬셔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말해줍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터엔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준호가 찾아옵니다. 수진과 함께입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충분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죄송해요. 형이 그런 말해서. 아니야. 정옥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너만은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겨울 초입, 어느 새벽입니다. 정옥은 눈을 뜹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아팠는데, 때가 된 건가. 정옥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유언장을 꺼냅니다. 베개 밑에 넣어둡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은 인생이었어. 눈을 감습니다. 웃으며 감습니다. 정옥은 그렇게 떠납니다. 평온하게, 고요하게. 장례식입니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준혁, 민지, 준호 모두 울고 있습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민지가 흐느낍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힘들다고. 준호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3일장입니다. 조용히 치러집니다. 장터 사람들이 옵니다. 정옥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평생 고생만 하셨어.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장례 후 일주일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정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엽니다. 편지지가 나옵니다. 서툰 글씨입니다. 변호사가 읽습니다. 내가 떠나면 고살리 땅 문서를 열어보세요. 또 다른 봉투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고살리 3,000평, 현재 개발구역. 변호사가 말을 멈춥니다. 현재 감정가 180억 원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춥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되묻습니다. 180억입니다. 이 땅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습니다. 준호와 수진에게 남깁니다. 준혁과 민지가 놀랍니다.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왜요? 왜 준호한테만요? 민지가 묻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준 게 하늘의 뜻이라 믿습니다.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 끝에 따뜻함이 닿길 바랍니다. 그게 내 진짜 유산입니다. 며칠 후 준호는 산소를 찾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엄마, 전 몰랐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셨는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바람이 답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수진이 옆에 앉습니다. 어머님은 우릴 시험한 거예요. 시험? 누가 진심인지, 누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같이 해요. 1년 후입니다. 개발된 땅 한켠에 건물이 섭니다. 크지 않습니다. 따뜻한 느낌입니다. 간판이 걸립니다. 정옥 식당 마이너스 누구나
배고프면 들어오세요. 문이 열립니다. 어르신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진짜 공짜예요? 네. 편히 드세요. 수진이 웃으며 밥을 담아줍니다. 준호가 국을 나릅니다. 벽에 정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다 마이너스 정옥. 어르신들이 밥을 먹으며 웃습니다. 따뜻합니다. 준호는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준호는 혼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혁입니다. 준호야. 네, 형. 미안하다. 침묵입니다. 괜찮아요, 형. 난 자격이 없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형도 엄마 아들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준호는 다시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진심이었어요. 그게 제일 큰 유산이에요.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정옥 식당은 여전히 문을 엽니다. 매일 누군가 들어옵니다. 밥을 먹습니다. 웃습니다. 따뜻함이 흐릅니다. 정옥은 가난했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부자보다 부자였습니다. 사랑을 남겼으니까요. 진심을 남겼으니까요.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습니다. 정옥의 따뜻함은 지금도 이 식당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